안녕하세요. 컨텐츠 융합 디자인 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12강 화면 설계와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죠. 첫 번째, 오늘 배우실 내용에 대한 학습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2번, 3번 자, 화면 설계와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 정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시죠. 자, 학습 목표는요. 자, 1번 화면 설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알아보고 실무 문서에 대한 작성법을 익힙니다.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방법과 웹페이지 구성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죠. 1번 화면을 설계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번 스토리보드와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실무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3번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화면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한 화면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설계 문서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내용들을 기획자가 설계를 해서 디자이너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화면을 설계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는요, 웹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그런 요건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온라인 작업 환경과 페이지의 용량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웹사이트 화면은 브라우저를 통해 온라인 이미지를 보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작업 환경, 예를 들어서 제한적인 컬러 팔레트, 작은 파일 사이즈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자 보는 컴퓨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컬러도 다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서부터 파일을 로딩 받아서 그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뭐 제한이라고까지는 아니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사용자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지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전체 페이지의 용량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한 인지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사용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 대비 강조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야 한다.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관련 정보를 그룹핑해 주는 것이 좋다. 자, 화면 설계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화면 설계도 어떻게 보면은 화면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레이아웃도 어떤 그런 요소들을 그룹핑하고 배치하고 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화면 설계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하기 직전에 어떤 그 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와주는 반면에 레이아웃은 큰 덩어리로 배치하는 거, 배치나 어떤 크기라던가 이런 것만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화면 설계를 할 때 또는 레이아웃을 할 때, 뭐 예뻐 보이게만 하면 좋으냐 그건 아니고요.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사용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크기라던가 강조해야 될 컨텐츠라던가 중요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러한 사용자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인지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배치를 할때
관련된 정보를 그룹핑을 하거나 뭐 크기를 더 크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세 번째, 웹문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디자인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간단한 그래픽이나 아이콘을 활용해서 긴 텍스트를 읽지 않고도 어떠한 내용의 페이지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한다. 자, 마찬가지로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도 그런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그런 장점들을 잘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미리 예측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던가, 모든 내용을 읽지 않고도 뭐 헤드라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중요한 내용을 또는 포인트를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보드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화면 설계를 디자인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설계해 놓은 문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스토리보드는요, 화면 설계를 포함한 문서를 얘기합니다. 정리해 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토리보드란 웹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트 개발의 중요한 설계도이며 구체적인 작업 지침서이다. 사전에서는 스토리보드를 드라마나 영화의 주요 장면을 간단하게 그린 그림을 나란히 붙인 널빤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웹페이지의 모든 화면들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설계해 놓은 계획서쯤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스토리보드가 완성된다는 것은 기획 단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스토리보드를 완료를 하고 이 스토리보드는 누구한테 전달이 되냐면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기획 단계가 완료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제작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스토리보드는 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제작자들한테 이렇게 제작을 하세요 라는 어떤 지침서쯤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안에는 화면 설계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화면 설계 플러스 거기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작업하면 잘못된 개념의 집을 짓게 되어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스토리보드는 정확하고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스토리보드의 장수와 완성된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개수는 일치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페이지는 스토리보드로 모두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스토리보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주제, 페이지 아이디, 자, 그리고 화면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화면 구성을 설명해주는 화면 설명 부분, 자, 그리고 뭐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뭐 들어가야 할 그런 요소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스토리보드의 구성 내용입니다. 자,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화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자, 그 옆에 화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 구성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4번의 화면 설명 부분에 좀 더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토리보드 구성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주제는 회원가입 화면이네요. 자, 화면 구성은 화면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 화면 구성에 해당하는 부분에 화면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4번 화면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 구성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플 깔끔하게 구성, 확인 버튼 이미지로 구성, 명확하게 헤더와 푸터로 구성해서 아래 위에 균형을 맞추어 단정하게 구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또 나와 있네요. 헤더와 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헤더는 페이지를
3등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을 헤더라고 하고 푸터는 가장 하단에 있는 영역을 푸터라고 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이제 컨텐츠 영역이 되겠죠. 헤더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로는요, 로고와 그리고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이 헤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항상 모든 페이지에 일관성 있게 들어가는 영역을 헤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푸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페이지에 항상 일관성 있게 들어가는 하단 영역을 푸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피라인 영역이 그 주요 영역인데, 카피라인 외에도 회사 정보 같은 내용들도 푸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이 화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들어있어요. 플로우 차트, 로직, 그리고 들어가야 할 텍스트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나 비디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써주는 란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란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어떠한 플로우를 거쳐서 내비게이션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트의 흐름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설계 기법 중에 하나이다. 자, 플로우 차트는 말 그대로 어떤 플로우를 나타내는 화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기능이 있거나 어떤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의 또는 기능의 흐름을 또는 사용자가 어떠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기능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도식화한 그런 설계를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플로우 차트의 표현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명시, 뭐 기능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 분기 선택, 기능상의 연결관계 표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이라던가 이제 어떤 기능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능과 기능으로 이동하는 어떤 연결관계, 플로우를 표현을 해주는 이런 화살표가 들어가는 그런 차트입니다. 다음으로 플로우 차트의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회원가입 및 변경에 대한 그런 플로우를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로그인을 하는 방법으로서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의 로그인하는 방법을 플로우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신규 회원은 어떤가요?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회원은 그대로 로그인을 하고 데이터가 유효한지 체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회원 정보 변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례처럼 플로우 차트는 가능한 상세하게 도식화 시켜야 합니다. 각 주제마다 다른 컬러로 구분이 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된 플로우 차트의 개수와 스토리보드 장수는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서비스와 기능의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레이아웃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이란 한 페이지에서 컨텐츠가 배치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이 고객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요 요소를 어디에다 배치할 것인지 그리드로 표시하고 서체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이란 무엇일까요? 그리드가 명확하고 각 페이지 간의 일관성이 뛰어나서 사용자들이 쉽게 사이트에 적응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쉽고 편리한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말합니다. 모범적인 레이아웃을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뛰어나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이런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는 사이트로는 대형 포털 사이트, 신문사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의 특징이 뭐죠? 정보가 많죠. 정보가 많다는 것은 또 많은 사용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많은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충분히 경험해야만 독특하고 감각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먼저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적이고 독특한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네이버에서 카페의 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드는 큰 콘텐츠부터 작은 콘텐츠 순서로 설계를 한다. 두 번째, 웹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오른쪽 상단을 기준으로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다. 세 번째,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네 번째, 관련 있는 콘텐츠는 그룹으로 묶어서 배치한다. 다섯 번째,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는 일관성을 갖도록 레이아웃을 설계한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의 방법 그 첫 번째입니다. 큰 콘텐츠부터 작은 콘텐츠 순서로 그리드 설계를 한다. 자, 그 웹페이지는요, 상단에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은요, 상단에서 하단으로 흐르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PC든 어떤 디바이스 매체든 간에 어떤 화면에 그 한계가 있어요. 딱 제한적인 그 모니터에서 페이지가 먼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보이는 것이 웹페이지의 상단에 놓여져 있는 그런 컨텐츠겠죠. 대부분 그런 컨텐츠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거죠. 중요한 정보는 크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작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네, 크게 주는 것이 좋겠죠. 크게 강조를 해서 컨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상단에는 큰 컨텐츠를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점점 이제 작은 컨텐츠 순서로 그리드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그 두 번째입니다. 웹사이트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큰 컨텐츠부터 작은 컨텐츠 순서로 배치를 한다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통하는 그런 설명일 수도 있겠는데요. 웹사이트 목적에 따라 가장 중요한 그런 컨텐츠를 배치를 먼저 한다라는 거겠죠. 자, 사례 보시면은 이제 옥션이라고 하는 쇼핑몰의 사이트인데요. 상단에 중요한 옥션에 어떤 이벤트에 관련된 제품, 뭐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에 대한 어떤 안내, 뭐 이런 것들이 상단에 큰 이미지로 나와 있죠. 다음의 사례는 동아일보의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비중 있는 헤드라인 기사를 상당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컨텐츠인데요. 여기서도 가장 비중 있는 이미지를 가장 크게 상단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그 세 번째,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배치를 한다. 자, 시선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흐릅니다. 자, 그렇지만 시선의 그 이동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걸로? 이미지로.
자, 사람의 그 시선은요, 강한 컬러와 이미지에 먼저 시선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서 하단으로 흐르되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이런 Z자 형태의 자연스러운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그 네 번째, 관련 있는 컨텐츠를 그룹핑을 해준다. 자, 뭐 그 포털 사이트라던가 쇼핑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메인 페이지에 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일한 그런 관련된 컨텐츠들도 이제 한 페이지 내에 많은데요. 그런 컨텐츠들은 같은 그런 맥락의 컨텐츠임을 비주얼적으로도 알 수 있게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그룹핑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느냐면, 우측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메뉴들 형태가 같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렇게 시각적인 비주얼의 스타일을 비슷하게 해서 그룹핑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자, 하단의 기획전도 마찬가지로 같은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섯 번째입니다.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일관성 있는 그 레이아웃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상당히 사용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항상 페이지가 레이아웃이 바뀌면은 사용자들은 그 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페이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 페이지는 또 달라졌네.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하지만 일관성 있는 어떤 그리드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 계속적으로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사용했었지 하는 그런 학습적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무리 없이 그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위 페이지에 일관성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단에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로컬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는 컨텐츠가 있는 것이 다른 페이지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무리 없이 사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자, 여기서는 특이할 만한 점이 각 페이지에 그 고유한 컬러를 정해서 뭐 이런 텍스트에 또는 그 백그라운드 컬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우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 설계와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자, 첫 번째, 화면을 설계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웹사이트는 웹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작업 환경과 페이지의 용량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한 인지적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웹사이트는요,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정보 제공에 훨씬 더 그 목적을 두고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웹 문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디자인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컨텐츠 그룹핑. 두 번째,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다. 세 번째, 그리드는 큰 컨텐츠에서 작은 컨텐츠 중심으로.
네 번째,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 자,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13주 차에는 마지막 강좌 웹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